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1부에서는 이 펑션 블록을 가지고 축의 상태, 그리고 축의 에러, 그리고 네, 여기까지 했었죠. 축의 상태와 축의 에러에 대해서 내부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from이라든가 to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로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축 상태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인텔리전트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면은 그 해당 데이터를 비트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이 testmd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2부고요. 2부에서는 현재 포지션을 읽어오는 방법과 그리고 조그 기동, 시간이 여기서 더 허가가 된다면은 이니셜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간단히 이전 얘기를 해볼까요? 자, 위에 있는 FB 축의 상태입니다. 축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809, 816, 817이죠.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809는 축의 동작 상태. 그래서 축의 동작 상태가 저장돼서 그 동작 상태별로 어떠한 번호가 나온다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이 동작했을 때 축 입력 번호 -1 곱하기 0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번지수 809 첫 번째 축이죠. 그러니까 809 여기 플러스 100 플러스 100 플러스 100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축의 현재 동작 상태를 받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 입력 상태, 마지막으로 플래그 관련하는 비트들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자, 지금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추가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 809 축의 동작 상태에 대해서 보시면은 7번 원점 복귀 중 신호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원점 복귀 중이 들어와 있으면은 자 보시면은 10진수로 7이 들어오죠. 원점 복귀 중. 그래서 7이 들어오고 있으면은 이제 원점 복귀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라는 하나의 비트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에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떤 에러 코드를 가지고 에러를 가져오고 그리고 리셋을 원한다면은 리셋을 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from2의 응용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from2를 가지고 만든 펑션 블록을 어떻게 쓰느냐. 자, 글로벌 레이블에 제가 임의로 클래스 A 하나를 추가해서 서브 X라는 레이블을 만들었어요. 그 레이블 안에 다른 변수들을 설정을 하고요. 이 스트럭처 데이터 타입이죠. 구조화 데이터 타입에서 제가 서버라는 하나의 구조체를 만들고 그 안에 구조체 변수들을 생성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구조체들을 글로벌 레이블화 시켜서 레이블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서버 x.br enable 뭐 여러 가지 출력과 입력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상태, 에러 등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떴으면 어떻게 돼요? 이 에러 코드가 바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에러 상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현재 위치 값을 받아보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FB current position이라고 만들었는데요. 내용을 볼까요? 이번엔 굉장히 짧죠. 자, 보시면은 버퍼 메모리 어드레스에는 뭐가 들어가죠? 축 번호 -1 곱하기 0의 800번입니다. 그럼 이제 800번에 대한 버퍼 메모리 어드레스 800번은 어떤 내용이냐? 이송 현재 값이죠. 버퍼 메모리 어드레스의 800번은 현재 지령하고 있는 어드레스의 저장, 위치 어드레스의 저장. 그죠? 이런 이송 현재 값을, 그러니까 이 축의 현재 값을 볼 수 있는 버퍼 어드레스죠. 근데 이전과 다른 게 뭐죠? 800, 801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더블 워드에 대한 표현을 위해서 두 개의 워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가져올 때 from m이라는 함수를 썼는데 이번에는 더블 워드이기 때문에 df라고 ro 더블 워드 m을 썼어요. 구성을 보면 똑같습니다. enable 그 다음에 intelligent function 모듈의 번호 그 다음 버퍼 메모리 어드레스의 주소 우리 위에다 정해놨잖아요. 800번이라고. 그럼 이 800번이 뭐예요? 이송 현재 값이죠. 800, 801이겠죠. 더블이니까요. 800, 801 그리고 더블 워드 800, 801 한 번만 가져올 거고 그리고 해당하는 내용을 이 dw current position이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써줄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프로그램 보면요. 자, enable 당연히 뭐 항상 들어와야겠죠. 정상. 그리고 펑션 모듈의 번호는
0000이니까 K0이고요. 그 다음에 축의 번호 1번이니까 1이죠. 그리고 이 펑션 블록의 아웃풋, 아까 뭐였죠? 이 아웃풋은 네, 읽어온 값을 이 DW 커런트 포지션으로 쏴주는 거죠. 그래서 읽어온 이 800번 버퍼 어드레스, 그죠? 이송 현재 값을 DW 커런트 포지션에 써줄 거고, 이 DW 커런트 포지션은 서버 x.dw 커런트 포지션이라는 하나의 이 구조체 변수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현재 위치를 뭘로 볼 거야? 하면은 이 서버 x.dw 커런트 포지션에서 현재 위치를 계속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위치에 대한 펑션 블록은 굉장히 간단하죠. 왜냐면 이건 읽어오는 것 빼고 그다지 크게 뭐 가공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그 기동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 앞서서 상태라 에러랑 현재 위치까지 다 받아 놓아서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동작 이제 조그 기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조그 기동의 펑션 블록 내부를 볼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어떻게 되어 있죠? 1518이라는 특정한 영역에다가 값을 써줘야 되네요. D2M이니까요. 자, 그럼 1518은 뭐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1518. 자, 조그 속도입니다. 조그를 속도할 때 아래와 같이. 그죠? 조그 설정 범위 있고요. 자, 여기다 보시면 1518, 1519죠. 그럼 뭐예요? 더블 워드로 줘야 된다는 거죠. 더블 워드이기 때문에 현재 D2, M이 됐습니다. 더블 2죠. 내용 구성 똑같죠? enable, 그 다음에 조그의 속도, 이 조그의 속도, 그리고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번호, 그 다음 버퍼 어드레스. 버퍼 어드레스로 정했잖아요. 1518로. 그래서 K1, 딱 그 한 영역만 쓰겠다는 거죠. 그럼 1518, 1519에만 쓰겠네요. 더블이니까요. 내부를 자세히 보면요. 자, 여기 조그 스피드라는 항목에 서버 x.dw 조그 스피드라는 값을 우리가 넣어줄 겁니다. 자, 조그를 볼게요. 그 다음에 enable, 모터가 정상이면은 자, 외부에서 조그 on p라는 명령 보시면은 조그 on p, 조그 on n이 있죠. 그럼 뭐예요? 플러스 방향 조그, 마이너스 방향 조그가 있겠죠. 자, 그래서 enable이 정상일 때 조그 on p가 살면 어떻게 돼요? 릴레이 조그 on p가 살고, 당연히 우리가 손을 만약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조그가 정상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거고, 손을 떼야죠. 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이거예요. 조그 P가 on P가 들어왔을 때 BR 조그 on P가 살잖아요. 그럼 우리 BR 조그 on P는 뭐예요? 서버 X.점. 그러니까 이 실제로 조그의 출력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죠? 조그의 출력으로 이어질 건데, 자, 이 내부에 보시는 BR 조그 on P라는 건요, 로컬 레이블을 보면요, 자,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true가 돼서 살잖아요. 그럼 이 값은 항상 살아있어요. 그죠? 이 값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나 꺼줄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조그 on P를 떼면은 항상 꺼져야겠죠? 봐봐요. BH 조그 on P가 살아있으면 true, 그 다음에 BR 조그 on P가 살아있으면 true. 근데 BH 조그 on P가 죽으면은 else니까요. false겠죠? false면 조그 on P도 꺼져야 됩니다. 자, 앞에 좀 두서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기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BR enable이 true고, 그 다음에 조그 P, BH 조그 P가 true일 때 BR 조그 P도 true지만, 이때 BR 조그 P는 BH가 꺼지면은 같이 꺼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자, M0이 true고 M1이 true면 M2도 true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제가 M1을 켰습니다. 자, 그럼 M2도 당연히 true겠죠? 제가 여기서 M1을 꺼요. 그럼 당연히 M2도 꺼질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위험한 게 뭐냐면요, M1을 켜줬어요. 자, 그럼 M2가 켜졌죠? 그럼 여기서 M0을 폴스로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M0을 폴스로 만들어도 M2는 살아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M1이 true가 살았을 때 M2에는 true 값이 대입이 됐어요. 그럼 M2는 true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0이 꺼졌을 때도 M2가 꺼질 수 있게끔 하나의 내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M0 키고요. 그 다음에 M1 키고요. 자, M2 들어왔죠? 이때 M0을 꺼줍시다. 그럼 M2도 꺼지죠? M1의 의미에 상관없이 가장 대전제가 꺼졌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중복 정정할게요. 그 안에 있는 if문도 if문의 여부와 상관없이 M2의 출력, 그러니까 최종 출력은 항상 꺼져야 돼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BH 조고온에도 BR 조고온 P를 껐지만 밑에 보시면은 BR enable이 꺼져도 BR 조고온 P와 조고온 N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꼭 이 부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썼을까요? 자, 서버 X에 조그 스피드 넣었죠. 그 다음에 BH 조고온 P가 살면은 자, 조고온 P가 살았고 큰 무리 없죠. BR enable이 true니까 정상 상태에서 당연히 조고온 BR 조고온 P가 살면서 이 실제 조고 플러스 출력이 살 거예요. 그리고 조고 마이너스 출력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트럭처 텍스트에서 이렇게 true와 false 그리고 if문을 사용했을 때 if문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전체를 꺼야 되는지 그리고 혹은 부분만 꺼야 되는지 켜야 되는지 이런 거 꼭 주의 깊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 보자. 현재 위치 값도 확인했죠. 그리고 조그로 인해서 조그 P, 조그 N까지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순차대로 볼까요? 위에서부터 축의 정보와 동작 상태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축의 에러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리셋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현재 위치 값도 읽어올 수 있고 그리고 조그 기동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동작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잠시만요. 시뮬레이터 끌게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니셜 동작을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조그 기동도 좋지만 조그 기동이 끝나기 전에 정정할게요. 조그 기동이 끝나고 위치 기동을 하기 전에 항상 원점 동작을 실행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점에 대한 펑션 블록입니다. 자, 내부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원점에 대한 펑션 블록도 간단하죠. 자, 이번엔 뭐죠? 버퍼 메모리 어드레스 1번에는 15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정상 상태면은 이니셜 스타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그 십진수를 00에 있는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 이 버퍼 어드레스 1500에 넣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1500이 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위로 올라가 볼까요? 1500 뭐예요? 위치 결정 기동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치 결정할 때 우리가 위치 결정 기동 번호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 포지셔닝 데이터에 보면요.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보이시죠? 이게 기동 번호거든요. 이 기동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K9001, 9001 보면은 기계 원점 복귀라는 우리가 원점 복귀 코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9001이니까 자, 시작 9001을 어디다 할 거예요?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다 넣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버퍼 메모리 어드레스 1번 1500에 하나치 1워드만 넣을 거죠. 자, 잠시만요. 네.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이니셜 스타트가 들어오면은 이 제일 처음이 이제 실행 조건이잖아요. 이니셜 스타트가 들어오면은 K9001의 값을 00, 이 00번 모듈에 1500번 버퍼 어드레스에 1워드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죠? 1500이니까 당연히 이 위치 결정 기동 번호를 K901로 주겠다. 그러면은 위치 결정 데이터로 가는 게 아니고 원점 복귀로 시작을 하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내가 넣은 이니셜 스타트는 이제 이니셜 무브 온으로 들어가서 실제 프로그램에 보면요. enable 0번, 그 다음에 축번호, 그리고 서버 x.bh 이니셜 스타트는 이니셜 스타트로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 스타트가 들어왔을 때 별 문제가 없으면 바로 무브온을 살려주겠죠. 위에서 K9001이라는 버퍼 메모리 어드레스에 그 기동별 위치 결정 기동 번호를 넣을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이니셜 무브온은 실질적으로
이니셜 move on이라는 그 이니셜 동작, 그죠? 이니셜 동작 비트를 살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비트를 가지고 기동 스타트 신호를 주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은, 자, 아까 전에 제가 여기다가 한 가지 추가했다 그랬죠. 809는 이니셜 비지 상태가 있다. 자, 809 볼게요. 809에 자, 7번이 뭐죠? 원점 복귀 중. 그럼 평상시에는 뭐 대기 중이거나 정지 중이겠죠. 동작을 안 하고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원점 복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원점 복귀 중으로 신호를 확인할 수 있겠죠. 원점 복귀 중 신호가 들어오면 뭐가 돼요? 당연히 이 원점 복귀 중 상태를 보고, 아, 지금 이 축은 원점 복귀를 진행하고 있구나 라는 마지막 이 이니셜 비트, 이니셜 비지 비트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마인드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치 값을 받아오는 방법, 조그 기동, 마지막으로 이니셜, 이 원점 복귀 기동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3부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위치 기동, 우리가 위치 결정 기동이죠. 0에서 특정 위치까지 가는 그러한 위치 결정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